모텍 주가가 강세다. 테슬라 깜짝 실적 영향이라는데 센트럴 모텍과 테슬라 어떤 관계일까? 전기차 산업 전망까지 긴급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이런 시장의 급락 속에서 그나마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오늘은 전기차, MLCC 관련주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센트럴 모텍의 급등세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한 종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레포트 안에 전기차 관련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색깔이 좀 달라질 것 같은 시장인데 네네. 그 안에서 센트럴 모텍이 며칠째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어떤 회사길래 테슬라랑 정말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게 업황적인 분위기를 보시면은 요즘에 전기차주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코멘트를 달고 안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 모텍도 지금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대 정도가 넘게 팔릴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에는 2,200만 대 수준, 그래서 향후 5년간 3배 정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그 중국 테슬라 모델 3 판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그 35만 5천 위안에서 32만 위안대까지 좀 낮춰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이런 것들을 더하면 5천만 원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다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모델 3 매장에 줄을 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기차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가 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센트럴 모텍이 결국은 그 테슬라의 그 부품, 알루미늄 컨트롤함을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고 또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6개월간 거의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중에서도 테슬라만큼 올라온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큼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관련주의 주가 급등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도 있고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를 봤을 때에도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관련 전기차주들이라던가 2차 전지주들도 실적이 잘 나오겠다. 근데 정말 연관이 있는 회사예요? 연관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라는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중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점 공급이요? 네, 독점 공급입니다. 센트럴 모텍만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라는 게 말은 좀 복잡한데 그 차량의 하중을 분산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차량이 똑같이 무게를 받지 않잖아요. 운전석에 타면 운전석의 무게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산해주지 못하면 그 부분만 밑으로 움푹 파이거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켜주는 게 바로 센트럴 모텍이 공급하고 있는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사실 실적이 좋았지만 네. 센트럴 모텍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이번 4분기요? 네, 이번 네. 4분기에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증권사 컨센서스가 많지는 않아서 네. 이게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IR 자료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품 공급 자체가 조금 정체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부분.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부가, 그러니까 친환경차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상용차보다는 단가가 세요. 근데 그런 부품들에 대한 공급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좀 부진해도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판매가 올해부터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올해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센트럴 모텍이 급등하는 건요. 단순히 전기차가 잘 팔려 2차 전지주야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이 키워드에 좀 많은 분들이 꽂혀서 사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죠.
이외에 어떤 사업 부분이 또 눈에 띄나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컨트롤암이라는 부품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으로 보면 알루미늄 부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부품은 고철 제품 대비해선 가볍습니다. 보통 이제 30% 정도 경량화가 가능한 것이고, 이게 친환경이랑 연결되는 것이 이제 차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 그만큼 기름을 덜 먹는 것이고, 더 많은 거리를 가니까 환경 오염이 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모멘텀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센트럴 모텍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볼스크류와 프로펠러 샤프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볼스크류는 이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나사 같은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도 수많은 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에 성공을 시켰고 지금은 이 볼스크류 매출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5년 내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사측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스크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것은 주로 SUV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륜 구동, 앞에 있는 엔진의 동력을 뒷차 바퀴까지 전달해주는 긴 축입니다. 그래서 SUV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프로펠러 샤프트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센트럴 모텍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알루미늄 컨트롤암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 장점을 가져가면서 2020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럼 그 실적이 발표한 날 실망 매물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그걸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또 왜요? 보여져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의 쏠림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든지 마스크 관련주 이미 뭐 급등했다가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급등 안 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박스권을 들고 정말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러니까 PER 밸류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센트럴 모텍이 공모가가 6,000원인 기업입니다. 맞아요. 현재 주가는 공모가 6배, 7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공모가라는 것은 어쨌든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심대하게 낮게 정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공모가 몇 배를 몇 개월 만에 상회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죠. 누가 뭐래도 센트럴 모텍은 지금 고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망감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하한가까지 가거나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 이 종목은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보이니까 조정 시에 매수한다? 이런 의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추세가 꺾이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의 포트 안에 이 센트럴 모텍이 있다고 가정하고 네네.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전략을 세우실 건지 그리고 하나의 좀 쏠림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전체적인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얘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센트럴 모텍이 있다면 네, 저는 있다면. 한 반 정도, 반 네, 정도? 일단 줄이고 다음 주까지 이제 상승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매물이 쏟아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작년까지는 일단 좀 부진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2차 전지주 물론 좋죠.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 폭발적인 성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 쏠림 지금은 너무 강해요. 2차 전지 타이틀 날고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요. 삼성 SDI, LG화학, 지금 말씀드린 센트럴 모텍 그리고 언급드리지 않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시면 바닥권 대비 30에서 50% 올라간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은 굳이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로 사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저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순환매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로 수급이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자율주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종목 몇 개 말씀드리면 뭐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별주 중에서는 블랙박스 업체라든지 뭐 팅크웨어,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로 수급의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은 뭐 순환매상 좀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율주행에 더해서 이제 수소산업 투자 소식도 오늘 또 대규모로 나왔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수소차 관련주를 접근하는 건 어때요, 그럼? 이게 보통 전기차 관련주가 움직일 때 수소차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수소차주도 전기차주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상용화 시점은 수소보단 전기라는 말이에요. 실적도 전기차 관련주가 훨씬 빨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소란 말이에요. 특히 충전소에 대한 부담감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신다면 수소차 관련주가 뭐 낮은 위치에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일정 부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보다도 지금 말씀드리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ADAS 관련주, 이게 또 뭐 자율주행 테마 똑같은 건데요. 뭐 이런 흐름에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좀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식시장 맨날 열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 시원하게 오늘 이야기 들어봤네요.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어요. 센트럴모텍 한번 투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